화해를 권유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놈이 배신자다. 명심해라. 안녕하세요. 딱딱하고 재미없는 뉴스를 쉽고 재밌게 꼭꼭 씹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이낙연 대표. 하지만 우리에겐 이재명, 김진애가 있다. 이야기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 긴급 소집을 했어요. 자, 이 사면 논의가 당내에서도 반발 기류가 거세고 여론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뭐 이틀 만에 한 발 물러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면 건의 이전에 당사자의 반성과 국민적 공감이 먼저 필요하다. 이러면서 한 발 물러섰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문제는 당내 반발을 확인을 했어요. 여론이 안 좋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적절한 때의 사면을 대통령께 건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했습니다. 수습을 하는 척 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이 사면에 대한 건의를 할 거야. 이런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낙연 대표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저는 이해를 정말 못하겠어요. 자, 여전히 대통령에게 이 사면 건의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접지 않았다는 것을 또다시 드러냈고, 또 이 사면이 국민 통합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사면했다고 국민 통합 됐나요? 하나도 안 됐습니다. 오히려 갈등만 부추겼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행보는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모르겠어요.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계속 드네요. 하지만 화만 내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우리에겐 좋은 인재가 있다. 이재명 도지사 이야기 먼저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이재명 도지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어떤 글을 올렸는지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기득권 카르텔을 개혁하지 않으면 지지율 87%의 민주정부도 무너집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하기엔 기시감이 듭니다. 많은 분들의 추천으로 넷플릭스 다큐 위기의 민주주의, 룰라에서 탄핵까지를 봤습니다. 브라질의 재벌, 검찰, 사법, 언론 기득권 카르텔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극우 정권을 세웠는지 추적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정치 권력은 5년이지만 기득권 권력은 영속적입니다. 두 번의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퇴임 지지율 87%였던 룰라 대통령과 이를 이어받은 호세프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을 7위 경제국으로 끌어올린 노동자 출신 대통령입니다. 극빈층 가족에게 매달 $30씩 지급하는 정책인 보사 파밀리아, 그리고 부자에게 돈을 쓰는 건 투자라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쓰는 건 왜 비용이라고 하는가라는 말로도 유명합니다. 뿌리 깊은 기득권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는 정부도 이렇게 쉽게 무너집니다.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에 몰두하는 것을 비판합니다만 이렇듯 시민의 삶과 기득권 구조 개혁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후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득권 카르텔을 개혁하는 것이 곧 민생이며 이들을 내버려 두고는 어떠한 민생개혁도 쉽게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촛불은 비단 박근혜 탄핵만을 위해 켜지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정치 권력은 물론 우리 사회 강고한 기득권의 벽을 모두 무너뜨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물론 재벌, 언론, 금융, 관료 권력을 개혁하는 것으로 지체 없이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글을 쓰셨어요. 넷플릭스의 위기의 민주주의, 룰라에서 탄핵까지 이 다큐멘터리 꼭 보십시오. 법을 가지고 어떻게 정권을 무너뜨리는지. 이 다큐를 보면 조국 정경심 교수가 떠올라요. 브라질은 법으로 국민의 지지 87%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기득권 세력이 좋아하는 정권을 만드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브라질의 모습을 보십시오. 상태가 매우 안 좋아요. 이 다큐를 보시면 남의 일처럼 보이지 않아요. 정말 딱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이 오버랩이 됩니다. 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것도 공유해드립니다. 2021년 새해에 김진애 너지를 세상에 널리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범여권에서 시장 후보로 거론되거나 출마를 고민하는 주자들께 더 큰 에너지를 충전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장은 거대 도시 시정 총책임자의 실질적 의미 그 이상입니다. 서울시장의 상징성이란 의미심장합니다. 의지와 투지와 변화에 대한 희망을 서울 시민들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카르텔로 똘똘 뭉쳐 개혁의 전진을 온갖 방식으로 회방 놓는 세력에게 정면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개인적 이익과 기회를 탐하며 인지도 싸움을 하는 범야권의 우후죽순 출마자들에게 기계와 패기를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바르게 이길 수 있습니다. 옳은 의지, 좋은 성장, 깊은 내공, 정도 걷기라는 시대 정신에 자신을 거는 에너지를 부디 듬뿍듬뿍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파가 극심한 새해 첫 주 부디 건강하십시오. 자, 이런 글을 또 올리셨어요. 자, 이 기득권 카르텔과 싸워야 한다. 여기에는 타협해서도 안 되고 오로지 정면 승부만이 답이다. 기계와 패기를 보여줘야 한다. 이런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자,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근혜 사면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이 문제를 계속해서 쥐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원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에게 이명박근혜 사면 하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툭 던져놓고 자기는 뒤로 빠집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그 결정에 대한 책임과 비난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낙연 대표는 통합의 이미지만 가져가게 되는 정말 얄팍하고 못된 정치적인 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에게도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재명 도지사는 내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 양해해달라. 이렇게 아주 현명한 대답을 했죠. 우리가 아는 이재명이라면 사면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만약에 이재명 도지사가 나는 사면은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갔을까? 자, 이낙연은 사면하라. 이재명은 사면 안 된다. 자,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은? 자, 이렇게 갈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책임과 비난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그리고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게 되는 레임덕이 오게 되는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자신이 입장을 밝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겁니다. 나는 사면권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사면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타당한 발언이죠. 그동안에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너무 직진이다. 직설적이다. 이런 것 때문에 비호감도 조금 있었다면 지금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이낙연보다 훨씬 신중하고 진중합니다. 자신의 발언이 어떤 여파를 일으킬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라는 점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똥볼에 이재명 도지사가 치고 나가는 모양새이지만 그 뒤를 따르는 인재들도 많습니다. 김진애 의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정말 일당백이고 너무너무 일 잘하고 시원시원합니다. 김진애 의원이 쓴 저 글, 카르텔로 똘똘 뭉쳐 회방 놓는 세력에게 정면 승부를 걸어야 한다. 우리가 기계와 패기를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는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았어요. 자, 너무 유명한 짤방이죠. 대부원의 한 장면입니다. 화해를 권유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놈이 배신자다. 명심해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